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시는 분이 공부를 하고 전화를 주셨는데도 좀 이렇게 법률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전화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이것을 개인회생 진행할 때 청산가치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그 중에서도 내 명의로 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우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그 보증금 계약을 하고 계신 경우에 이게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임대차 보증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먼저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질권이나 채권 양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보증금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계신 분이 1억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계시고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으셨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선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1억에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대출금 금액을 공제하게 되죠. 그래서 1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5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본인 명의 계약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계신 소액보증금, 압류 금지 채권 범위만큼은 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700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보증금의 금액은 1,3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내 명의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 오히려 1,300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아주 낮아집니다. 물론 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경우죠.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1억에서 소액보증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3,700만 원만 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6,300만 원이 재산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종 재산 평가 금액이 6,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하고 계신 경우라고 하면 압류금지 채권 3,700만 원, 이것은 공제를 받지 못하십니다. 전체 보증금에서 2분의 1을 부부 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의 2분의 1 금액인 5천만 원이 내 보증금으로 해서 재산으로 산정이 되게 되죠. 만약에 근데 이제 배우자께서 대출을 받으셨다, 전세 대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내 명의 계약인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담보 설정이 없는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졌는데,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계약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대출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지 않았는지 구별하지 않고 그 대출금 전체를 모두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었던 보증금이 전체가 1억인데 5천만 원을 배우자께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한다면 우선 1억에서 대출 받으신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5천이 되겠죠. 나머지 5천을 또 2분의 1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500만 원만 재산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재산 산정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신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 각각 재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그 신청하실 때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되죠. 내 소득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쭉 검토를 하셔서 총 재산 이상을 변제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데에 따라서 내 변제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민이신 분들은 전문가에 꼭 상의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